이렇게 먹으면은 좀 배가 덜 불러서 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네, 그것도 역시 거짓말인데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혈당을 낮추는데 식단, 운동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골라달라고 한다면 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에게는 식단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압도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지금 음식을 너무 편하게, 불량한 음식을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는 대부분 뭐 공장에서 일하신다거나 네. 막노동을 한다거나 농사를 지셔서 기본적인 운동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현대인들은 운동을 사실 할 기회가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해야만 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식단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챙겨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우리 현대인들 한국 식단에서 가장 쉽게 권할 수 있는 게 네. 고기, 그다음 치즈, 그다음 야채, 그다음 계란. 고기, 치즈, 야채, 계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주식으로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찬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식처럼 먹고 우리가 원래 주식이라고 알고 있던 밥, 예. 이런 밀가루, 이런 설탕류들을 반찬처럼 자꾸자꾸 줄여 나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권할 수 있는 식단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좀 배가 덜 불러서 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네. 처음에 그거를 참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아주 정확한 네.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몸이 지금 설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꾸시게 되면은 한 2주 동안은 매우 불편하실 거예요. 네. 너무 기운도 안 나고 많이 먹은 것 같지만 나는 배가 부르지 않고 그리고 네. 기운도 안 나고 네. 라고 하시는데 약 2주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내 공복감이 오래 가지 않고 이 다음 식사까지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 그 전에는 먹었을 때는 금방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예. 한두 시간 지나면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혈당의 충격을 그 다음부터는 느끼지 않게 됩니다. 2주 정도만 버티면 몸이 네.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몸이 적응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배에 뱃살이 많고 우리 애기들 보면은 예. 팔들 되게 똥똥하잖아요. 예. 이거 다 지방이 있는 이렇게 거죠. 그 타이어 모델처럼 네, 그렇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아이가 활동하는 것처럼 음. 한 2주 정도가 참게 되면 우리도 내가 먹었던 단백질과 지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몸에 있는 이런 군살들, 음. 팔살, 뱃살, 엉덩이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참아야지 해도 정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잠깐 간식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굳이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욕을 먹는 게 좋다. 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네, 역시 그럴 때는 삶은 계란이 제일 간편하고 우리가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도시락을 샐러드 같은 거로 싸우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편의점에 가면은 또 삶은 계란을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은 계란은 뭐 끼니로도 되고 간식으로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네요. 네, 아주 강력한 우리 건강의 치트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 중에서 제일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하얀 부분, 흰자에는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노른자, 우리 뻑뻑한 노른자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찜으로 드셔도 좋고 삶아 드셔도 좋고 후라이로 드셔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계란은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드시라고 해도 5개 이상 드실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배부를 만큼 충분히 드셔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 일단 단백질 지방이 많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뭐 근육이 막 늘어나고 그럴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근육량 감소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이런 우수한 품질의 네. 단백질과 지방을 계속 공급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근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에 익숙해져 있어서 혈당이 확 올랐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다가 다시 당이 떨어지면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을 이 계란이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신 계란으로 단백질 지방을 좀 먹다 보면은 네. 어떤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압도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게 네. 그럼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게 우리가 원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장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계속 설탕으로 우리의 몸을 계속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먹지 않으면 컨디션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면 초콜릿을 먹는다거나 사탕을 먹는다거나 스파게티를 먹는다거나 예. 우유를 먹어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나고 네,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질환은 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당 떨어지는 현상을 겪는 자체가 몸이 이미 망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 네, 그것을 우리의 건강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다면은 네. 다음 끼니가 될 때까지 그렇게 당 떨어진 컨디션이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지 않아요. 속이 오랫동안 든든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불량한 단당류 당을 계속 오랫동안 먹어서 그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르면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에너지도 나고 기운이 나고 밥 먹고 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나지만 뭔가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곧 한두 시간이 지나면 네, 너무 높은 혈당을 우리 몸에서 줄이기 위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100까지 올랐던 혈당이 점점 떨어지면서 다시 마이너스, 아주 우리 몸의 컨디션을 떨어지는 순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강한 충격을 줘서 우리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을 많이 먹는 식문화가 결국 이런 당 떨어진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거든요. 네. 저희 엄마도 막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맨날 갖고 다니시고 네. 좀 많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네,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수치가 50이 중간이라고 한다면 사탕을 먹어서 순간적으로 110, 150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몸에서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 혈당을 너무 높아진 혈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예. 그럼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이 혈당을 쭉 떨어뜨려 내리는데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네, 올랐던 혈당을 천천히 내려서 중간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확 올랐던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에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낮다가 예. 반대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당 떨어졌다. 예.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설탕을 먹고 사탕을 먹어서 다시 올리면서 다시 또 위아래로 계속 컨디션을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우리 몸에서 이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한시도 평온한 순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네, 사탕 하나로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사탕 2개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탕 3개를 먹어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약간 당 중독으로 네. 가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좋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안 좋은 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끊으셔야 된다. 네, 우리가 무조건 경계해야 되는 음식 단 네. 하나를 찍으라면은 설탕. 설탕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탄수화물은 네, 우리 건강한 음식이고 더 섬세하게는 사실 설탕입니다. 설탕이요? 네. 탄수화물을 예로 들자면 뭐 통밀, 네. 현미밥 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설탕은 네. 빵, 쌀밥, 백미 이런 것들, 라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네, 단당류, 설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트륨이 안 좋다고는 해도. 네. 설탕은 아예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나요? 그것도 역시 거짓말인데요. 소금이 네,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염화나트륨은 아니고 천일염 종류. 우리 뭐 좋은 소금이라고 하는 뭐 사해 소금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또 바다가 많기 때문에 천일염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소금은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설탕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